쑥갓, 봉어체 또는 동호라고 그런다. 서늘하고 단막살을 갖고 있으면 매운맛도 갖고 있다 그랬죠. 비경, 이경, 감경락이 들어가고 칼슘, 철, 비타민,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가. 고혈압, 간염 상황, 간화상염. 이게 간에 열이 찼을 때 쑥갓을 먹으면 간에 열이 내려진다 그 말이죠. 자, 폐열이 있어. 폐가 열이 찼을 때 폐에 열을 꺼쳐주고 변비, 청심양이한다. 마음을 맑게 하고 일을 이롭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가 열 찼을 때 쑥갓을 먹으면 좋다 그 말이죠. 윤폐 거담, 폐를 윤퇴하고 거담, 즉 폐가 열 찼을 때 폐에 열을 꺼쳐준다. 가래를 제거한다. 노란 가래를. 고혈압, 변비, 강심, 심장을 강하게 한다. 심장을 부드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평소 비위가 냉하면서 변이 묽은 사람은 좋지 않다는 게, 이 쑥갓도 아무나 뭔가 성질이 차다 이걸 꼭 기억해 있어서 비위가 냉한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오래 끓이지 않는, 우리는 쑥갓을 주로 그 장어탕이나 생선 비린내 안 나라고 해서 넣죠. 그래서 그런 데 넣는다 그 말이죠. 유모화학인 사람도 먹지 않게, 유모화학인자도 사람도 많이 먹지 말고, 열이 있어도 열이 많이 뜬 사람 먹지 말으라고 말이죠. 고혈압, 빈혈에는 쑥갓을 즙을 내 먹기도 하고, 자, 고혈압, 혀는 폐열로 인한 천식, 기체에는 쑥갓, 입에서 달걀, 흰자 3개로 먼저 쑥갓을 넣고 탕을 끓이고 흰자를 넣고 먹는다. 심계정충은 가슴이 뛰는 것을 이야기죠. 벌렁벌렁 뛰는 것을 심계정충, 실면, 잠이 안 오고 신경쇠약, 고혈압에는 쑥갓과 돼지 심장을, 돼지 심장, 동물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을 이롭게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 동물의 심장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곱창집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돼지 뭐예요? 그걸 많이 썰어주라 그래. 폐가 건조해서 마른 기침 할 때는 쑥갓 120g씩 잘게 썰어 물에 넣고 끓인 다음 꿀을 타서 마신다. 참고문헌은 심기를 안정시켜 비위를 튼튼하게 하면 가래를 없애고 장의 위를 좀. 여기서 심기를 안정시킨다는 이야기는 심장에 열이 많은 사람이 먹는다. 그러면 심장에 열을 내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청심양이 화담한다. 청심양이, 즉 마음을 맑게 하고 이의 기능을 길러주고 가래를 자유롭게 한다. 간기를 잘 통하게 탈장을 막고 기운이 아래로 처지는 것을 치료하면 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 기운이 아래로 처진다는 게, 우리가 탈창, 말하자면 항문이 빠지거나 자궁이 내려앉은 것은 비가 허약해서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방에는 보중 익히탕이나 탕 약을 지어서 먹입니다. 쑥갓은 기를 타가게 상하를 좀 따라서 많이 먹으면 풍을 일으키고 심장을 어지럽게 하여 가스가 찬다. 이렇게 쑥갓도 막 쌈 싸먹다고 막 쑥갓 싸먹다 많이 먹는데, 쑥갓은 한 번에 많이 먹지 말아라. 이것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용수채라고 그런다. 근데 용수채가 두 가지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연병으로 가는 게 있어.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네, 강의 중입니다. 예. 용수채 그랬죠. 용수채가 두 가지인데, 우리가 매생이 있죠. 매생이도 용수채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잘 해물에서 나온 용수채인가 아스파라거스 용수채인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 진피도 그랬죠. 진피도 물풀에 나오면 진피인가, 귤껍데기 진피인가, 약 이름 같은 거에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비경락이 작용으로 양감은 서늘하다.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다.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에도 많이 들었다 그랬죠. 콩나물에도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항암 효과도 있다 그랬죠. 콩나물에도.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이게 고지혈이 있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간허, 그러나 지방간이 있는 사람 고지혈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여성들이 의외로 고지혈이 있답니다. 또는 지방간이 있답니다. 그런 것은 간이 허약한 사람들이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간의 지방간을 제거하고 그러면 이제 고지혈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맥경화, 기혈 부족, 피와 기가 부족한 걸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영양불량, 빈혈, 요로결석, 식관성 변비, 비만, 신장염, 수종, 심장이 신사구체 또는 신장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장에 위험증이 생겨갖고 그 노란 오줌을 싸면서 물이 잘 안 붓고 몸이 붓는 걸 이야기하죠. 청열 생진하고 진액을 만들고 열을 끓여주고 진액을 만들고 이뇨, 항암, 임증, 다이어트, 임증은 끄딱끄딱 오줌 싸고 따끔따끔 하는 증상 임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풍 환자는 비위가 냉한 사람은 주의해야 된다. 통풍 환자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통풍이 걸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신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신장이 냉한 사람들이 주로 통풍이 옵니다. 통풍, 대상포진, 골다공증, 오줌 소태, 또 남자는 혈류성 비대증, 신장이 약한 사람들이 이게 오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거 특히 여성들은 신장이 검정선이 우그로 올라간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100% 와.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젊었을 때 40대 이후부터 그 관리를 해가면 골다공증이 안 오는데 딱 골다공증 걸려갖고 50대 갱년이 들어가서 병원에 진단하면 골다공증 초기 증상입니다. 어쩌면 그때서 약 먹고 그런다고 미리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걸 미리 예방하면 효과가 좋다 그 말이죠. 엊그저께도 어떤 환자를 그 사람이 면담을 하면서 당신은 골다공증이 걸릴 확률이 겁나게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그 골수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허약한 사람, 찬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 딱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미리 딱 타임라인을 보고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관리를 안 해. 또 남들처럼 살면 되겠지. 그리고 살다가 딱 병 걸리면 그때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병이 오기 전에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용성 비타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워 먹거나 살짝 튀겨 먹는 게 좋다. 이게 물에다 삶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임증이나 폐열로 출혈이 있을 때는 아스파라거스 즙을 내 먹기도 하고 폐열은 누누이 설명했어요. 목감기가 온 사람 폐열이 있다. 폐열이 있는데 음식을 누누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서 없는 아스파라거스 구하러 다니지 말라고. 가장 쉬운 거에 뽕잎사기라든가 뽕나물뿌리라든가 북카차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먹는다는 것도 아까도 그냥 무라든가 이런 생무라든가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을 선택해야지. 이거 없는데 이거 책계가 그렇게 써줬는데 아스파라거스 구하러 가야 됐다. 그런 미련한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공부를 우리가 오래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벌써 머릿속에 그게 들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폐가 열이 찼을 때 선생님이 누누이 설명을 하더라. 목감기가 온다더라. 그럴 때 뭘 쓴다더라. 이걸 미리 기억을 미리 해서 나아가 가장 구하기 쉬운 걸 선택해서 해야지. 구하기 어려운 걸 선택해갖고 여기 책계가 그렇게 써졌으니까 아스파라거스 없는 아스파라거스 사러 다니지 말고 의외로 아스파라거스 비싸 또 고급 요리로 들어간다 그러고 비싸 쓸데기 없이. 당뇨 임산부는 먹이버섯과 인삼, 안심, 아스파라거스 3개를 마늘 4쪽을 넣고 조리해 먹기도 한다. 암 예방 청열 윤폐지에는 아스파라거스 300g, 버섯 50, 돼지고기, 계란 2개를 넣고 양념을 조리해 먹기도 한다. 그런데 암 예방 청열, 윤폐지 아까 폐를 윤택한 게 뭐냐? 막말로 말해서 폐를 윤택한 것은 꿀만 먹어도 폐가 윤택해진단 말이야. 마른 기침 할 때는 약이 없을 때 딱 꿀만 먹고 천천히 넘겨와. 그럼 매끌매끌해도 마른 기침 꽉 잡는다. 우리 집사람이 마른 기침으로 이제 시끄럽다 그 꿀좀 먹어보라 기로 딱 먹고 난 게 잡힌기로 진작 깔게 해주지. 진작 물어나 봤어? 심경락을 시키고 심장에 열을 시키고 심장에 열 차 있는 사람 시키고 토열, 누혈은 코피를 이야기해. 코피를 멈추게 하며 화가 뭉쳐 가슴이 답답한 것을 누르고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장부를 조절 잘 통하게 한다. 폐에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며 물을 잘 통하게 하여 임증을 치료하고 생선독을 풀어 약독을 없앤다. 이게 생선독을 푼 것은 누구나 설명했죠. 깻잎, 방아잎, 아까 쑥갓, 그 다음에 잼피, 미나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선독을 우리가 요리할 때 넣는단 말이야. 미나리도 그 생선독을 보고 요리할 때 반드시 미나리를 넣고, 또 쑥갓 같은 건 생선 장어탕 끓이고 난 다음에 쑥갓을 한두 개 넣고, 이건 전부 다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 우리가 추어탕집에 가면 잼피주라면 잼피가루도 그것도 독을 해도 그게 한 거예요. 근데 모르고 나는 잼피 못 먹어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그것은 우리가 생선에 독이 있는 걸 풀어내는 약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먹던 것을 한번 쑥 훑어본 것이 나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 이것이 공부를 해보면 전혀 모르고 우리가 먹고 있는데 알고 좀 들어가면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아우, 동규입이라고 잎사귀를 동규입
그리고 그 다음에 정자를 동규자라 그런다 그랬죠. 자, 한감활, 즉 차고 달며 매끄럽다, 활하다, 매끄럽다 그 말이죠. 대장, 소장, 방광경락하고 단백질, 지방 등이 많이 들어. 소변 분리라면 항시 이야기했지만 약의 성미를 잘 봐라 그 말이야. 약의 성미를 보면 소변, 여기서 소변 분리라는 것은 붉은 오줌을 싸면서 노란 오줌을 싸면서 오줌이 잘 안 나올 때 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 맑은 오줌을 싼 사람이 오줌 안 나온다고 이걸 무엇보고 약이 거꾸로 가본다고 말이죠. 거꾸로 작용을 해본다고 오히려. 자, 수종창만 몸이 붓고 배가 빵빵히 불러 올라왔다. 젖이 잘 안 나올 때 유지불통, 유방창통. 유방창통은 이게 항시 이야기했지만 유방이 빵빵히 불러 올라올 때 여자들이 주로 언제 그래? 생리일이 돌아오면, 간이 실한 사람들은 생리일이 돌아오면 유방이 빵빵히 불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하고 유방하고는 엄청나게 말하자면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민들레를 먹는다든가 이날이 돌라면 결명에 누누이 설명을 했어. 그러기 위해서 없애라. 없는 아욱 찾아다니지 말고. 장조변비, 장이 건조해서는 보면 신장염 유선염, 청열 이습하고 통이 활기한다. 젖을 잘 나고 귀는 구멍이죠. 아랫구멍을 잘 통하게 한다. 그래 똥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 아까 그 현치 비림처럼. 자, 활태이산한다. 활태이산, 아까도 활태이산에서 설명했다면 매끄럽게 애기를 잘 나오게 한다. 그러니까 애기 나러 간 날 묵으라고 하면 나러 갈 때 아홉국을 묵고 하면 애기가 매끄럽게 잘 나온다 그 말이에요. 청년 주의사항을 보면은 한하람으로 차가운 매끄러움으로 소화기가 냉하여 철사를 자주 한 사람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변비가 있는 사람 먹어도 위가 냉하거나 장이 냉한 사람은 철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홉국이 맛있어. 그래놓으면 자, 임신부나 하복부가 냉한 여성을 금하고 아랫배가 차고 냉한 사람은 가지도 먹지 마라 그랬고, 아까 현체 비름도 먹지 말고 요것도 들쓴도 아홉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생잎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긴다. 어떤 사람은 아홉을 그 쌈을 싸면도 싸먹고 안 갔어. 자, 오래된 병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금하고 설이 내린 후에는 아홉은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우스에 나가서 철없이 먹어. 그러니까 될순대로 설이 내린 후에 먹지 마라. 가지도 설이 내린 후에 먹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욱도 설이 내린 후에 먹지 마라. 여자들은 특히 더 먹지 마라. 자궁을 상한다. 자궁이 내가니까 자궁을 상한다고 눈이 강조했단 말이야. 가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새는 사철 먹어도 돼. 사철 뭐든지. 응용에서 습열로 인한 황달, 이질 설사에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아욱잎을 660g을 탕으로 끓여 먹는다. 그러니까 습열 황달, 이질 설사, 젖이 잘 안 나올 때, 이질 설사는 열에 의한 설사라고 했죠. 열을 거쳐줌으로써 설사를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아까도 간에 열을 내려주면 젖이 잘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자, 폐혈로 인한 기침은 아욱과 두부를 넣고 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폐혈로 마른 기침을 할 때 아욱과 두부를 같이 탕을 끓여 먹는 효과가 있고, 산모가 젖이 잘 안 나올 때 폐혈에는 아욱을 육식거나 국을 끓여서 먹거나 죽을 써 먹는다. 산모가 젖이 잘 안 나오지 않고 젖이 잘 안 나고 폐혈이 아욱집. 폐가 열이 찼을 때는 아욱국을 먹거나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들은 아욱국을 먹으면 또 나름대로 국을 끓였을 때 같은 국을 끓여서 아욱국을 먹으면 폐가 열이 꺼쳐진다 그 말이죠. 담석증 변비는 동규자차를 물과 8g과 술과 같이 먹는다. 동규자차 담석증 변비. 그래 동규자 즉 아욱신은 변비약으로도 많이 팔았어. 여러분이 그 변비약으로 아욱신을 아욱 정자를 그 변비약으로도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 행사장에 가면 변비약이라고 아욱신을 많이 팔아. 메밀하고 아욱신을 많이 팔죠. 열성 변비를 주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담석증은 누누이 설명을 했죠. 여러가서 방광에서 담석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참가시나 그 금전초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약 쓸 필요도 없어. 그런만 쓰면 다 빠져나와 버려. 자, 임신부 부종 소변불량 현우는 어지럼증이에요. 동규자 복용 각각 같은 양을 섞어서 일일 하루 2, 3번 먹는다. 임신부 부종. 임신부가 몸이 붓는다. 그랬던 결론은 물이 잘 안 빠져나온다 그 말이죠. 여기서 그 물을 잘 빠져나오게 한 것은 복령이 또 의외로 물을 잘 빠져나오게 평하면서 복령이 우리 몸에 물을 잘 빠져나오게 합니다. 자, 신장염에는 동기자와 페레인꽃을 2대1로 섞어서 분말하여 하루 그 8g씩 물에 달아서 3번 나눠 먹는다. 그런데 신장의 염증도 누누이 설명해서 가장 구하기 쉬운 거 가까이 있는 거 지부자 목통 뭐 누누이 설명해서 질경이 이런 것을 해라고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그 질경이 있죠. 질경이 삐프쟁이라고 하고 질경이 차전초 그놈을 딱 여름에 부드러울 때 말이죠. 막 올라올 때 국을 끓이면 아욱국하고 맛이 똑같아. 나물로도 무쳐 먹어도 맛있고 한번 해봐. 의외로 그놈을
국을 끓여 먹으면 영락없이 아욱국맛하고 똑같아 버려. 그 뻣뻣한 것 같은데 약간 뻣뻣한 딱좀 콩콩 찍어갖고 뜨거우면 아욱국 맛이 똑같아. 아욱국이 막 구별을 잘 안 할 정도로 똑같아 본단 말 맛이. 주로 부인이 젖이 나오지 않고 내패 쓴다. 내패라는 것은 닫아져 뿌렸다. 생리가 닫아져 뿌렸다. 그 소리란 말이에요. 폐쇄돼 뿌렸다. 닫혀 뿌렸다 그 말이죠. 오림을 다스리며 이게 따끔따끔하면 오줌 나오는데 그런 다스리며 유방의 종을 치료한다. 유집을 내는 건데 유방종은 가장 구하기 쉬운 것. 민들레 딱 머리에 넣고 있으라 그랬죠. 자, 대변을 통하게 하여 수기를 없애고 활태를 치료한다. 대변을 잘 통하게 하고 수기라는 건 물을 몰아낸다. 물을 몰아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치료한다. 활태, 애기를 잘 나오게 하고 치리, 설사를 그치게 하는데 이질 설사를 그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양배추, 감남이라고 그러다. 감남, 양배추로 감남. 평감하다. 양배추는 평한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차가운 쪽이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차가운 쪽이가 있다. 간경, 비경, 유경, 신장경락에 작용을 하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 영양분이 그 섬유질, 회원, 칼슘, 인철, 비타민 A, B1, B2, C, U. 비타민 U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U는 위험, 위궤양, 역류성에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다. 에? 그래서 그 비타민 U가 많이 되는 양배추로 뭐 위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위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은 의외로 그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배추가 가장 좋은 것은 이 위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있는 사람들이 그 먹는 그 이 도포제, 위궤양약 이것은 거의가 알미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아내를 이렇게 도포를 그 한단 말이야. 그 상처를. 그러니까 속쓰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주 먹는데 그것은 치매 물질이에요. 비타민 그 알미늄은 치매 물질이야. 알미늄을 많이 먹으면 치매가 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게 알미늄 치매가 걸리게 되니까 가장 그 해결을 잘한 것이 양배추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치매가 안 걸리고자 하면 그 비타민 그러니까 저 알미늄이 안 쌓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여러분들은 막 어디를 나가면 막 남자나 여자나 막 하얗게 이런 데 막 온 천지 있다가 뭘 바르고 그런 게? 선크림도 바르는 말로. 선크림도 알미늄으로 돼 있어. 주성분이. 피부 흡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피부 흡수를 의외로 많이 해. 근데 그 바르고 된 게 우리가 그 몇 년 전부터 뭐 나는 이걸 발랐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나도 내가 평생에 한 번 발라봤을 거야. 이것을 언제 발라보면 이렇게 태국 이제 애기들하고 해갑 때 놀러 갔는데 애기들이 막 알미늄 이런 발라라고 아버지 검은데 이런 발라라고 난리여. 아예 안 한단 말이다. 억지로 갖다 바른 거예요. 그러고 바르고 댕겨. 나는 지금까지도 이 안 바르는 얼굴이에요. 한 번도 말하자면 거 가서 한 번 발라봤지. 이? 아예 바르지도 않은 얼굴이요. 그러니까 나도 남보다 산에 많이 댕기고 햇빛 많이 쏘야 되고 이것보다 햇빛을 쏘으려 댕기 나는. 예? 그러니까 그 햇빛을 봐야지 비타민 D가 형성되죠. 비타민 D가 형성되면 칼슘 흡수가 잘 된단 말이에요. 칼슘 흡수가 잘 되면 골다공증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햇빛을 안 보려고 요새 여자분들은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누군지도 모르고 다 뒤집어 쓰고 댕겨. 예? 그러니까 이 서울 사람들이나 사람들은 햇빛을 하루에 얼마나 볼까? 나는 그래. 아침에 딱 집에서 내려오면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가고 지하철 들어가고 지하철 타고 딱 회사 가면 하루에 햇빛 얼마나 보고 퇴근 시간에 나가면 잠깐 토요일 일요일에 햇빛 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나는 그걸 나는 별로 안 좋아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지간하면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햇빛 보고 다 댕기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거 그 선크림 발랐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예 선크림 쓰지도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니까 들쓴 대로 그 선크림 같은 걸 안 쓰신 거죠. 그 피부 흡수가 많이 일어났는데 모르고 막 그러니까 언제 이 선크림을 발라라고 광고를 했을까요? 피부과 의사들이 안 바르면 암 생긴다고 발라라 그래요. 피부암 생긴다고? 네. 피부암 나는 안 생긴데 어떻게 되겠군요. 생기는 사람도 있죠. 소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걸어서 오히려 피부암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학설이 확실히 걸린 건 모른다고. 나는 날마다 햇빛 보고 다닌다는 게 옆으로 보고 다니고 그게 될 수 있는 대로 안 바른 거 좋다. 그럼 뭐 옛날 시골 할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사 지은 사람들이 전부 다 피부암 걸린 사람 한 사람을 봤어? 근데 피부는 안 예쁘잖아요. 찌글찌글하고 잡지 생기는. 그건 아니에요. 자, 나이 잡순 분들이 시골 할매들 나이 잡순 분들이 그 의외로 그 나이 잡수고 그러면 그 피부가 곱게 안 돼 있는 할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 많이 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피부 관리는 다른 방법으로 선크림 발라고 좋아하는 건다면 말도 안 돼. 안 바른다니까 아예 바르질 안 해. 이게 어디다 내놔도 내 피부를 만져봐라 그래. 만져보면 부들부들하고 막 피부만 좋아. 안 발라도. 나는 아예 화장품도 안 바릅니다. 나는 화장품도 안 발라. 스킨 로션 아예 안 씁니다 우리는. 화공약품을 왜 갖다 몸에다 발라? 자, 이 십이지장계양 눈을 맑게 하고 습열황달, 식욕분인, 소화불량, 암, 건망증, 당뇨, 담석증, 동맥경화, 비만, 노인 골절, 양배추가 소창의 약성이 여러 가지가 좋죠. 자, 건비, 비위를 건강하게 하고 뼈다구를 강하게 하고 윤오장,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보신, 신장을 보호하고 보내, 뇌를 보호하고 생기난다. 몸이 찬 사람은 살짝 데쳐서 찐 양배추가 좋다. 몸이 찬 사람은 살짝 쪄서 양배추를 먹어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양배추 자몽을 같이 쓰면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 양배추, 파인애플, 사과를 같이 쓰면 정장, 장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그 말이죠. 양배추와 건새우를 같이 쓰면 유궤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양배추와 건새우를 같이 쓰면 유궤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양배추와 건새우, 마른 새우로 조리를 해 먹어라. 그 말이죠. 예. 이 십이장계양에는 양배추 한 통을 10등분을 하고 깻잎을 5장을 같이 갈아서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에 탁월한 약성을 갖는다. 또 생감자 이어품도 말씀을 드렸죠. 생감자도 말하자면 이염유기양 역류성 식도염 좋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이염유기양 역류성 식도염 효과가 있고 또 산죽차도 이염유기양 역류성 식도염 효과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응용을 해야 된다고 딱 책에 써진 대로 요것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염유기양 역류성 식도염에 생감자가 좋다더라, 양배추가 좋다더라, 또 산죽차가 좋다더라. 이걸 기억들 하셔서 응용을 얼마든지 해봐라고 말이야. 예? 그리고 없는 걸 막 억지로 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산후조리, 어혈, 기혈순환 촉진에는 소고기, 도마도를 잘게 썰어 볶은 다음 양배추를 데쳐서 말아 팬에 굽는다. 이 십이장계양 대장암 위암 보조 치료에 양배추즙을 내어 하루 2번씩 식전에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암 보조 식품으로 탁월하고 특히 대장암이라든가 위암에는 탁월한 약성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래 먹으면 신장에 유익하고 뇌수가 충만하여 뇌수가 충만하여 오장에 유리하고 육부를 조절한다. 신장을 유익하고 오장을 편하게 하고 지통, 통증을 멈춰서 상처를 유압하는 작용이 있다. 상처를 봉합하는 작용이 있다. 골수를 보호하고 오장 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관절을 편하게 하며 눈과 귀를 밝게 하며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잠을 적당히 자게 하여 심력 근고를 강하게 심장의 기운을 길어준다 그랬는데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양배추를 그냥 썰어갖고 사라다를 해준 경우도 있고 이게 양배추를 저는 이제 순천 가면 오리구이집이 있어. 오리구이집인데 그거는 양배추를 그냥 생양배추를 갖다 먹도록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봐. 생양배추였다가 그거 하면 보통 오리집이나 이런 거 들깨가 있죠. 들깨하고 버물러 갖고 그 야채를 먹을 때 다른 야채랑 그놈만 나는 집어 먹어. 이게 양배추가 이렇게 보면 성질 산쪽에 약간 있지 않냐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깨가루 쳐놓으면 어째? 좀 좋아지지. 그러면서 이게 들깨가루 그 식당에서 내놓은 거, 그것은 이제 같이 섞어갖고 먹어봐. 우리는 보통 막 상치 싸움도 다른 사람 그 오리집에 막 상치 싸움고 막 깻잎 싸움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다가 그놈에다 싸먹으면 참 맛있더라고. 들깨를 가루를 살짝 섞어갖고 버물러갖고 그놈을 많이 먹어. 나는 그래갖고 많이 먹어. 그게 이도 부담도 없고, 또 오리가 차니까 들깨가루를 같이 먹는 게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거 하면 그렇게 반드시 섞어갖고 그놈을
이게 나 따라서 많이 해 사람들이. 그러면 양배추 그럼 그 사라도 안 하고 그냥 생양배추를 채를 썰어 놓은 것을 들깨가루를 섞어 갖고 그러면 오리 집어 먹을 때 또 거기다 이제 그 파채를 조금 또 섞어 갖고 같이 말하면 오리 먹을 때 먹는다.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라다를 꼭 거기서 이제 보통 식당에 가면 그냥 무게 뭐 희건 거 찌끄러 갖고 사라다를 먹게 만든디 나는 들깨가루 있는데 들깨가루 섞어서 먹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